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또다시 이론이죠. 이론. 자, 대비와 직교 분해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6절 대비와 직교 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요것은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 선형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선형식. 선형이다, 뭐 리니어, 뭐 이렇게 해서 L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자, 선형식 L 이꼬르는 C1x1 더하기 C2x2 더하기 뭐 CNXN 개가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C들 있죠. C1, C2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 정수 개수라고 합니다. 정수 개수. 그럼 쟤는 시그마 위에 CI, XI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시그마. 맞죠? 시그마는 다 더한다. CI 곱하기 XI를 다 더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형식. 자, 저런 어떤 폼을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처음,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처음 나오는 것은 무조건 거부감이에요. 생소하고 어렵고. 근데 여러분 이제 반복하다 보면 쉬워지는 거죠. 자, 단위수는 D라고 해서 시그마 CI 제곱입니다. 즉, 여기 나온 정수 개수를 다 제곱해서 더하면 그것이 이제 단위수라고 정의합니다. 정의. 약속인 거죠. 약속. 그 다음에 선형식의 변동. 자, 선형식의 변동은 SL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SL은 L제곱 나누기 D입니다. D분의 L의 제곱이에요. D는 뭐라고? 단위수. L은 저기서 뭐라고? 선형식이라고. 선형식의 제곱. 자, 그리고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선형식 SL의 자유도는 무조건 1이다. 자, 핵심만 지금 찝어드립니다. 자유도는 무조건 1입니다. 근데 이 자유도가 무조건 1인 것이 앞에서 또 하나 있었죠. 우리 공업 통계에서 목표치나 이론치가 있을 때, 실험계획법에서 목표치나 이론치가 있을 때 M 이거 그죠? M은 1이었죠. 1. 그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위에서 시그마 CI를 다 더했는데 시그마 CI를 다 더했어. C1, C2부터 해서 CN까지 다 더했어. 다 됐는데 제로가 됐어요. 이것을 우리가 대비라고 합니다. 대비. 대비와 직교 굉장히 헷갈립니다. 나중에. 자, 근데 헷갈리지 않도록 해드릴게요. 대비는 시그마 CI는 제로다. 자, 핵심은 뭐냐면 선형식 한 개에서 선형식 뭡니까? 한 개의 선형식에서 이렇게 대비인지 대비가 아닌지 알 수 있죠. 지금 선형식이 한 개죠. 자, 직교는 뭐냐면 시그마 CI와 CI 다시 요것이 제로가 되는 경우에 직교한다라고 하고, 자, 이것은 두 개의 선형식에서 가능한 거예요. 보시면 지금 제가 위에 칠판에 적어드렸던 것은 선형식 한 개를 적어드렸죠. 즉 L은 C1x1, C2x2, CNXN까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형식을 하나 더 적었어요. 밑에 L, 뭐 이걸 L1, 이걸 L2라고 해서 L2는 뭐 C1x1, C2x1 쭉 있습니다. 그죠? 쭉 있으면 거기에서도 지금 C1, 여기 C1, 여기 C1이 있죠? 이 C1은 좀 다르게 표시하면 C1 다시라고 해볼까요? C1 다시. 그럼 C1 곱하기 C1 다시. 그죠? 그 다음 더하기 C2 곱하기 C2 다시. 해서 쭉쭉쭉쭉 대응되는 것들 다 더하면 제로가 되면은 요때는 직교한다. 직교는 어떻게? 선형식이 두 개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그리고 C1에 해당한 대응하는 C1 다시, C2에 대응하는 C2 다시 쭉쭉쭉 가다가 C 한 8에 대응하는 C, 여기 C8 다시, 좀 말이 이상하네요. 자, 9으로 합시다. C9 다시 이렇게 있는데 C9 다시에서 이 C9 다시가 없어. 값이 없어. 값이 없어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똑같지 않아도 얘는 0으로 처리해서 계산을 해서 제로가 결국은 되면 이것도 직교한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직교한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이 일정한 이런 배치. 반복이 이것도 반복이 일정한 자, 일원 배치. 반복이 자, 일정한 일원 배치에서는 SL을 L의 제곱이고 밑에는 뭐였어요? 밑에는 자, 요것이 D가 D 대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을까요? C I의 제곱. 즉 요것이 요거잖아 지금 그죠? 근데 반복이 있어요. 반복이 있는 경우는 밑에다가 반복수 M을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반복수. 반복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반복이 일정하지 않은 자, 이런 배치에서는 SL 공식이 자, 시그마 MICI의 제곱분의 L의 제곱. 반복 일정하니까 그냥 M 이렇게 그냥 이 괄호 밖에 M으로 나오면 되는데 이제 반복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요거 따로따로 다 해야 되죠. C1이 반복 일정하고 C2가 반복 일정하고 C3가 반복 일정하면 M으로 이렇게 공통으로 빠져나오면 되는데 일정하지 않으면 그 CI에 대응되는 MI를 곱하고 바로 여기서 바로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도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대비와 직교분해를 하고 있죠. 직교분해. 대비. 한 개의 선형식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 대비. 직교는 두 개의 선형식에서 각각 대응되는 정수개수를 곱해서 다 제로가 되면은 우리가 직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교재를 일단 보죠. 자, 1원 배치 또는 반복이 없는 2원 배치. 자, N개의 측정치의 정수계수 1차식으로 표시될 때 선형식은 어떤 것을 선형식으로 한다? L equal C1, X1 부서에서 Cn, Xn까지. 자, 대비는 자, 요것이 정수계수를 다 대해서 제로인 경우를 우리가 대비라고 한다. 직교. 자, 선형식 두 개가 있을 때 각각 C1, C2 이렇게 해서 다 대했을 때 제로가 되면 지금 선형식은 직교한다라고 한다. 정의입니다. 정의. 자, 변동은 SL은 D분의 L 제곱이다. 단 SL의 자유도는 무조건 1이다. 단위수 D는 자, 정수계수를 제곱해서 다 더한 것이 단위수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반복 일정한 이런 배치 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SL은 시그마 CI 제곱 곱하기 N분의 L의 제곱으로 표시한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뭐 6.3인가요? 6.3 반복 일정하지 않은 이런 배치에 가시면 이것은 대비가 시그마 MICI 제곱 반복 일정하지 않으니까 바로 거기서 곱해야 되죠. 그때 그죠? 동시에 뺄 수 없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반복이 있는 이온 배치 같은 경우는 지금 대비의 변동 한번 보세요. SL은 시그마 CI 제곱 MR 여기 R이 하나 더 들어갔죠. R 그것도 한번 보시고 뭐 그 정도로만 보시면은 뭐 대충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비 직교분해는 이런 것들로 거의가 뭐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부분까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이제 분할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할법. 자, 분할법은요. 자, 제가 앞서 이제 그 난괴법, 그 다음에 블록화 할 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비교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죠. 분할법은요. 실험 전체를 처음부터 아예 완전 랜덤화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제 몇 단계로 나누어서 랜덤화를 진행하도록 고안된 방법이 분할법이다. 분할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사실 이거를 이제 기사 분할법도 이제 보시면 한번 보세요. 7절 분할법도 있고 개요도 있고 단일 분할법까지는 뭐 그나마 괜찮은데 1차 단위가 2원 배치되는 단일 분할법, 다단계 분할법, 지분 실험법 있죠. 제가 볼 때 이러한 그 1차 단위가 2원 배치되는 단일 분할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분 실험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사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기사 수준.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1원 배치가 그 1차 단위가 1원 배치 정도 되는 그 정도는 뭐 우리 기사 산업기사 다 같이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단일 분할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 1차 단위가 뭐 2원 배치 뭐 이런 개념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 뒤로 가면서 한번 보시는데, 자, 단일 분할법은요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분할한 거죠. 한 번 분할. 예를 들어서 2단 분할법 같은 경우는 2번 분할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것이 있어요. 한 번 딱 분할했습니다. 이게 단일 분할법입니다. 만약 한 번 더 분할했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가 생기는 거죠. 칼질 2번 하면 3조각이 생기는 거죠. 저것은 2단 분할법이라고 합니다. 2단 분할법. 단일 분할법. 자, 이렇게 한 번 칼질했어요. 그럼 위에 뭔가 하나 있겠죠. 이걸 1차 단위라고 합니다. 1차 단위. 밑에 있는 것을 우리가 2차 단위라고 합니다. 자, 한 번 분할했는데 단위는 2개가 생깁니다. 그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1차 단위에 A를 배치했다 하면 인자가 지금 하나 있는 거죠. 인자가 하나 있으면 저것은 1차 단위가 이런 배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차 단위가 이런 배치다. 그러면 1차 단위에 인자가 2개 있어요. A, B. 1차 단위가 2원 배치다. 이렇게 됩니다. 1차 단위가 이런 배치 2개 있으면 1차 단위가 2원 배치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2차 단위가 있죠. 자, 1차 단위가 이런 배치, 2차 단위가 몇 원 배치는 말이 잘 없고 1차 단위가 이런 배치, 1차 단위가 2원 배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역시 분할을 한번 했어요. 단일 분할법 또는 1단 분할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자, 예를 들어서 A1, A2, A3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A1, A2, A3라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자, 여기가 1차 단위라고 했고, 밑이 2차 단위입니다. 2차 단위. 1차 단위, 2차 단위인데, 이게 지금 A1, A2, A3가 한 번만 있으면 교호작용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 교호작용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을 한 번 더 해줍니다. A1, A2, A3 반복을 했죠. 이 반복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R1, R2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교호작용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하루 지나고 분할을 하고 2차 단위 때 2차 단위로 이제 내려오면서 또 다른 것을 이제 결부를 시키죠. A1에 B1, B2, B3라는 놈을 연결해서 실험을 합니다. 좀 특이하죠? A2는 그러면 하지 않느냐? 똑같습니다. A1, A2, A3, A1, A2, A3, A1, A2, A3, A1, A2, A3, A1, A2, A3. B1, B2, B3, B1, B2, B3. 여기는 B1, B2가 다 되는 겁니다. 각각 A1에 B1, B2, B3, B1, B2, B3, B1, B2, B3. 이렇게 이제 됩니다. 제가 A1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 B1, B2, B3가 이제 다 배치가 돼요. 요런 형태로 한다. 어쨌든 그림을 봤을 때는 단일 분할이 되었다. 단일 분할이 되었고 1차 단위에 자, 이런 배치. 1차 단위가 이런 배치인 지금 단일 분할법을 그린 겁니다. 제가 그린 거예요. 그럼 이때 요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요인. 자, 요인은 A. 이것도
지금 보면은 1차와 2차를 나누어서 이제 그 아노바 테이블도 구성이 되게 됩니다. A, R이 위에 있으니까 R, 그 다음에 E1, 요까지를 E1. 그 다음 B는 밑에 있으니까 B, 그 다음에 A 곱하기 B 있죠. A 곱하기 B. A 곱하기 B도 밑에 이렇게 생깁니다. A 곱하기 B. A 곱하기 B도 밑에 있고, 그 다음에 E2, 그 다음에 토탈 T. 요렇게 되는 것이 지금 이 그림에서의 뭡니까? 바로 아노바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아노바 테이블. 자,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반복도, 반복 R이 하나의 요인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우리가 1차 단위에서 요것을 2차 단위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자, 요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것이 있죠. 또 S 구해야 되겠죠. 아노바 테이블에서 S 구해야 되니까. SA 구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근데 요 SR 있죠. SR. 요거 이제 중요하겠죠. 시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A와 R의 오차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SA 곱하기 R입니다. 나타내기는 SE1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B 똑같고 SA by B 구하는 공식 똑같습니다. SE2 얘는 그냥 차감해서 구하시면 돼요. 차감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배웠던 E의 개념이죠. 얘가 좀 특이하긴 합니다만은 E1이라고 적긴 하지만 결국 의미는 SA 곱하기 R을 뜻합니다. ST도 역시 앞에서 구했던 대로 똑같아요. 여기 좀 특이한 것이 지금 요 SR 요것이 이제 특이한 것이죠. 그 다음 N가 있겠죠. N는 뭐 A의 수준수 하나 빼면 될 거고 R의 수준수 하나, 얘는 뭐 두 개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뭐 3수준이니까 2가 되겠고 R은 지금 여기서 두 개니까 1이 되겠죠. 그죠? 이 두 개 곱하면 얘가 됩니다. 얘가. 즉 new E1은 new E1이죠. E1 그죠? E1은 요거 곱하기 요거다. 요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new E2 얘도 차감해서 구하면 돼요. 다 해서 다 한 다음에 차감해서 구하시면 된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V가 있겠죠. 그죠? V는 역시 이렇게 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FO 값, 통계량 값이죠. 자, 이 통계량 값은 위에 있는 것 있죠? 자, 이것이 VA죠. VA는 얘로 나눴습니다. VE1으로 나눴습니다. 즉, VR도 VE1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VE1 얘는 VE2로 나눕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하죠. VB죠. VB는 VE2로 나누겠죠. A 곱하기 B는 VE2로 나누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EV 또는 EMS죠. 분산의 기대치. 자, 얘는요. 잘 보세요. 시그마 E2의 제곱. 얘가 오리지널 오창이죠. 오창 들어가고. 그 다음 자기 자신 시그마 A, 조금 띄워야 되는데. 시그마 A 제곱이 있는 데다가 남의 문자가 들어가야 되죠. 남의 문자. 남의 문자는 자, 이것이 지금 뭡니까? 여기에서 A가 문자가 L이죠. R은 문자가 R이라고 하겠습니다. B는 LMR이라고 하겠습니다. LMR. 그럼 자기 문자가 아닌 남의 문자는 자, MR이 있죠. MR. 그래서 MR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 잘 보세요. 시그마 E1의 제곱. 여기에 보면 E1이 자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렇게 E1에 대한 분산이 또 들어갑니다. 여기. E1에 대한 분산이 들어가고 E1은 AR이니까 남의 문자가 들어가려면 AR에 남의 문자 뺀
m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m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다음 얘는 자 r에 대한 거 시그마 E2의 제곱 오리지널 오차항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r의 제곱이 들어가는데 시그마 r의 제곱에다가 남의 문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남의 문자. 자, 남의 문자는 lm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그마 E1의 제곱에 남의 문자 m.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렇게. 그럼 얘는 E1은 시그마 E2의 제곱 들어가고 자기 자신 시그마 E1의 제곱에다가 남의 문자 E1은 AR을 뜻하니까 남의 문자는 역시 m이 들어가겠죠. m. 자, 요거 중요합니다. 한 번씩 1차에서 시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은 뭐 크게 이제 얘의 지배를 받으니까 큰 건 없어요. 시그마 E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B의 제곱에 남의 문자 LR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이고 시그마 E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A 곱하기 B의 제곱 AB 뺀 나머지 R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얘는 뭐 그대로 시그마 E2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중요할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이런 지금 이렇게 분할된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분할된 그림에서 SA를 구하라. SA를 구하려면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나누기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자, 요 나누기 그 다음에 CT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누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A1에서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데이터가 A1에서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즉 하나, 둘, 세 개, 여기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총 6개를 대해서 A1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6분의 A1 더하기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마이너스 CT. 자, CT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CT는 총 토탈 데이터 있으면 데이터 다 더하면 되죠. 얘는 데이터 다 더하면 되는데 얘는 LMR이 되겠죠. 즉 3 곱하기 그 다음에 B도 3 곱하기 R 두 번이니까 2. 이것이 총 넘버, 총 데이터의 개수가 될 거고 T는 그 각각의 데이터를 다 더한 값이 되겠죠. 그죠? SA는 이렇게 구합니다. SR 있습니다. SR 구하는 거 요거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SR. 자, SR은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이겠지 뭐. SA는 A1의 제곱 이렇게 가듯이 SR도 R1의 제곱, R2의 제곱 이렇게 가겠죠. 나누기 CT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R1과 R2는 각각 몇 개씩 돼서 나온 것이냐. R1 밑에 보면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죠. R2도 데이터가 9개 있는 거죠. 그래서 9분의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 빼기 CT. 자, 저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 SAR 요것도 중요하겠죠. SA 곱하기 R 즉 SE1이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은 이 그림에서 AR이니까 A1R1의 제곱 더하기 A1R2의 제곱 더하기 땅땅땅땅 더하기 A가 몇 개까지 있죠? A3R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누기가 있을 것이고 빼기 CT 이렇게 있겠죠. 그럼 A1R1은 몇 개를 대해서 나온 것이냐는 것이죠. A1R1은
A1, R1은 A1, R1 역시 뭐 몇 개를 대해서 나온 거예요? 결국 남의 수준수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남의 수준수, 즉 B의 수준수가 여기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B의 수준수. SR 같은 경우도 남의 수준수는 뭡니까? A와 B가 있죠. A와 B. 그래서 3, 3은 9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죠? SA도 남의 수준수가 들어간 것이죠. 남의 수준수가 뭐가 있죠? A 대신 R과 B가 있죠. B는 3수준, R은 2수준, 2, 3은 6이죠. R도 남의 수준수, A의 수준수 지금 3, B의 수준 3이니까 3, 3, 9예요. AR, 그럼 남의 수준수는 B가 나오죠. B. 그래서 이건 3입니다. 3. A1, R1, 즉 A1, R1, A1, R1, A2, R1, A3, R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이 결국 밑에 보면 B1, B2, B3 요 3개, 또 3개, 3개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결국 3개씩 돼서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A 곱하기 R은 SE1은 이렇게 지금 풀이가 되는 거죠. 구체적인 지금 수치는 안 줘서도 여러분들이 SA 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된다는 것들이 중요하니까 SR과 SA by R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 그림에서는 이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1차 단위가 이런 배치가 되는 즉 단일 분할법의 경우를 전부 다 이제 설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자, 수업을 하다가 약간 이제 그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비와 직교분해를 배웠죠. 그죠? 대비와 직교분해에서 선형식 L은 C1x1 더하기 C2x2 이렇게 해서 CNxn까지 가는 거고 단위수를 D라고 했습니다. 그 D는 정수계수를 제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단위수 D는 시그마 CI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SL, 즉 선형식의 변동은 L제곱 나누기 D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는데 이 예를 제가 좀 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떤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에서 자동차의 수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뮤라고 하겠습니다. 수명이 길면 길수록 좋죠. 자, A1이다. 자, A1에서 데이터가 X1, X2, X3, X4, X5 한 5개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A2 회사입니다. 회사 1, 회사 2. 회사 2에서는 X6, 7, 8, 9, 9개 정도 나왔다. 그 다음에 A3에서는 10, 11, 12, X12죠. 그죠? 이렇게 나왔다. 11까지만 할게요. 11까지만. 자, 그 다음에 A4, A5 각각 회사가 있는데 회사 지금 5개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12부터 해서 18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9부터 해서 한 23개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A1, A2, A3는 회사가 외국계 회사예요. 외국계 회사. 자, 외국계 회사고 요것은 이제 국내에 있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인 어떻게 되느냐? 요인. 그리고 분산분석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 A의 자 수준수가 총 5개죠. 얘를 분해합니다. 직교분해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직교분해인데요. 이 수준수에서 하나를 뺀, 즉 4가 되죠. 4개만큼 분해를 할 수 있답니다. 분해를. 그것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즉 A의 수준수인 L-1개만큼 직교 대비로 자 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자, L1은 뭐냐 하면 외국계 회사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회사의 차이가 있느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외국계에서 A1과 A2, A3와 차이가 있느냐? 외국계에서 A1과 2, 3에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다음 L3는 A2와 A3의 차이가 있느냐? 이거 궁금하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A4와 A5 간의 차이가 있느냐? 즉 국내 회사끼리도 차이가 있느냐? 요렇게 이제 분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직교 대비로 분해하는 것이고, 자동차 회사 5개 있으면은 그 수준수의 하나를 뺀 4개만큼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서 관심 있는 분야를 해석하게 됩니다. 자, 선형식인데, 자, 요인에서 A가 있죠. A가 있고 E가 있는데 AET인데 A를 지금 L1, L2, L3, L4로 분해를 했죠. 직교 분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 E가 있고, 그 다음에 토탈 T가 있고. 자, 요인 S에서 얘는 SA로, 자, 고전적인 방식으로 그대로 변동을 구하시면 돼요. 요 안에 있는 것을 SL1, 요것을 SL2, SL3, SL4라고 하는데, 자, 얘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직교 분해라고 합니다. 직교 분해. 자유도 new A의 자유도는 4죠. 각각의 자유도는 1이 됩니다. 1. 다 합치면 얘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다 합치면 SA가 될 겁니다. 자유도는 무조건 1입니다. 목표치가 앞에서 우리 목표치가 있을 때 이런 데 전부 다 1이었죠. 그죠? 자, 그러면 L1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1은 지금 어떤 의미냐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다 돼서, 자, L1이죠. 외국계 회사는 총 데이터가 11개 있어요. 11개. 그래서 X11까지 다 한 다음에 11. 자, 이것이 L이 뭡니까? 선형식이죠. 자, 선형식 여기에서 우리가 적어 드렸죠. L이 고르는 C1 X1 더하기 C2 X2 더하기 CN XN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CN XN. 그러면 지금처럼 요 공식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한국계 이렇게 되니까, 자, 한국계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계는 빼기 X1, 2부터 해서 X2, 3까지 총 12개. 요것이 이제 선형식이 되겠죠. L2는 A1과 A2, A3 간의 차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나타내 볼까요? A1 다 합친 것, 즉 X1부터 A5까지 다 합친 것 몇 개? 총 5개. 와 차이 빼기 A2, A3는 A2 더하기 A3를 한 것에 지금 데이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자, 이렇게 나타내면 L2가 될 겁니다. L2. L3는 A2와 A3 상관이죠. 자, 저렇게 하면 또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T2 도트는 몇 개 되었다? 4개를 대해서 나온 거고, 이 결국 A2죠. A2. 표현만 다를 뿐이지. T3 도트는 2개죠. 2개.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때 뭐 L4도 또 나타낼 수 있겠죠. L4도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선형식을 나타낼 수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묻는 거 문제입니다. 문제. 단위수. 자, D1, 원에 대한 단위수를 구하시오. 단위수는 정수계수를 제곱해서 다 더하면 되죠. 11분의 1이 11개 있는 거죠. 그죠? 11분의 1이. 그러면 11분의 1을 제곱하는데 총 11개 있고, 그럼 뒤에는 마이너스 12가 있죠? 더하기 마이너스 12분의 1을 제곱해서 총 몇 개? 12개. 이것이 자, L1 선형식에 대한 단위수가 되겠죠? D1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번엔 변동해 볼까요? 변동. SL2, 즉 2번 선형식에서의 자,
SL 요거 구하라는 겁니다. L제곱 나누기 D. L제곱 나누기 D. 자, 저렇게 하면 L2의 제곱 나누기 D로 표현할 수 있겠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L2의 제곱 나누기 D가 어떻게 돼요? D2죠, D2. D2는 요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5분의 1. 5분의 1 나누기 5분의 1 제곱, 그 다음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1의 제곱 곱하기 6. 자, 요렇게 계산하면 될 거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께 열심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빼먹은 파트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적어 놓으시고 한번 정리를 하시도록 합니다. 정리를 하시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